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을 다시 해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모리아에서 저희가 탐험을 했었죠. 어둠 속의 여정과 고블린과 발로그의 습격을 벗어나 이렇게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번 로스로리엔으로 향할 차례인데요. 우선은 오른쪽에 보시는 호수는 거울 호수라고 해서 두리니 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원작에서만 등장하고 이제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그 장소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모두 끝내고 다시 돌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숲의 요정들이 사는 로스로리엔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들이 아주 화려한 쇼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로스로리엔은 영화는 여러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로스로리엔에 처음 들어갈 때 나오는 숲이랑 이제 갈라드리엘과 만나는 이 부분은 실내 세트장이고요. 또 호수는 또 따로 있고 그렇답니다. 켈레보른이 갈라드리엘에게 잡혀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사실 켈레보른도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요정 영주이지만 갈라드리엘이 워낙 대단해서 대놓고 보로미르가 반지를 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네요. 액션을 위주로 하는 게임 특성상 로스로리에는 이렇게 금방 파트가 컷신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로스로리엔에서 이제 작별의 선물을 이것저것 주는데요.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샘이 이렇게 밧줄을 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소중한 씨앗이 담긴 말로른 나무의 씨앗이 담긴 상자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샤이어 전투가 끝나고 샤이어를 복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켈레브란이 너무 불쌍하네요. 다른 원정대 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아라고른의 엘레사르 요정석과 김리의 갈라드리엘의 머리카락 세 가락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안두인데아를 거슬러 내려가고요. 여기 아라고나스가 보이네요. 영화에서는 이제 아라고나스가 엘렌딜과 이실두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원작에서는 이실두르와 아나리온 두 형제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아나리온이 딱히 소개되지가 않아서 그냥 엘렌딜과 이실두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아라고나스에 도착하기 전에 강에서 오크들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도 피터 잭슨 감독이 그것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서 이 찍으려고 했던 장면에 촬영장을 세트장을 설치해 놓은 것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킵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영화에서의 스토리텔링 상 이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없이 바로 아몬헨의 하이라이트 전투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요. 이제 원정대가 붕괴되는 장면인데요. 프로도가 곤도르로 향할지 아니면 모르도르로 향할지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영화에서는 모두 다 함께 모르도르로 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원작에서는 다릅니다. 프로도가 모르도르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원정대는 그와 함께 모르도르로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도를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도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가질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보로미르가 따라와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자, 이제 게임 플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프로도를 조종해서 반지의 탐욕에 사로잡힌 보로미르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우선은 언제나 그렇듯 레고를 살짝 다 모아야 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점이 있어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구르다 보면 여기 돌이 있죠? 앞으로 나가다 보면 돌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보로미르가 반지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자신이 반지가 필요한지 곤도르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와중에서도 결국은 그 사우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절대반지의 유혹이 그 곤도르의 안정과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욕심을 계속 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계단을 만들어 주고요. 원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모르도르로 향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아라고른과 보로미르도 이 원정대에 참가한 이유가 어차피 그 둘은 원래 목적지가 곤도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프로도가 모르도르로 가는 그 길과 거의 수백 킬로미터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아라고른의 목적은 곤도르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간달프가 모리아에서 이제 발로그와 함께 추락하는 바람에 원정대를 이끌어야 하는 대장의 자리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도와 함께 모르도르로 가야 하나 아니면은 자신의 계획대로 곤도르로 가서 왕위를 되찾고 인간들을 도와 사우론에 대항을 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맡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간달프가 모르도르로 프로도와 함께 가고 아라고르는 보로미르와 함께 곤도르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아라고른의 계획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자신과 샘 그리고 김리는 모르도르로 함께 프로도를 도와서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이 나버려서 결국 원정대가 붕괴가 돼버렸죠. 이 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아몬헨 이 지역은 예전 곤도르의 망루 그러니까 곤도르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굉장히 뭐랄까요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곤도르의 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위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고 또 이제 미지의 길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게임을 진행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 거대한 석상에 눈을 때려주면 이렇게 아주 손쉽게 여러 레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 볼까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렇지만 보로미르가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땅바닥에 넘어져서 머리에 좀 충격이 왔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문득 제정신이 든 것이죠.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선 이 게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기 위에 관역 레골라스 얼굴이 보이시죠? 예, 프리모드에서는 프로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모드에서는 활 쏘는 캐릭터로 저 관역을 맞추면 이제 보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각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그러면 소개도 괜찮을 것 같네요. 특히 게임에서 그 각자의 아이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갈라드리엘이 선물을 여러 가지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얻는 아이템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도 같은 경우는 갈라드리엘의 유리병을 받았죠. 갈라드리엘의 유리병은 이 게임에서는 이제 어두운 곳을 들어갈 때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정의 망토도 원래 영화 속이나 원작 속이나 모든 원정대 대원이 요정의 망토를 받았지만 게임에서는 프로도만 받았는데요. 몸을 살짝 숨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존재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 갈라드리엘이 준 선물들을 하나씩 읊어보자면 아라고른과 프로도는 설명을 드렸고 김리도 갈라드리엘의 머리카락을 받았고요. 보로미르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황금 벨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딱 한 번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적은 보로미르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보로미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동료들이 배에다가 실어서 안두인 대야 아래로 떠나보내죠. 그것을 이제 파라미르가 보게 되는데 보로미르가 자신이 본 적이 없던 그 황금 허리띠를 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도는 파라미르가 본 것이 환영이 아닌 진짜 보로미르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로미르가 마침내 정신을 차려서 프로도를 찾으러 갔고요. 저는 그 사이 저 아몬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딩을 모두 부순 다음에 말이죠. 계속 부숴주겠습니다. 이제 프로도는 이제 절대 반지를 낀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원작에서는 거의 한 20년을 가지고 있었지만 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그 유혹에 많이 크게 굴복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아몬헨 여기서 반지를 낀 게 아마 세 번째 반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사우론의 눈이 프로도를 찾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아몬헨 위에서 반지를 끼니까 저 막루 위에서 반지를 끼니까 가운데 땅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환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라뚜리의 모습까지 보이는 거고요. 또 원작에서는 이제 사우론의 눈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프로도가 그래서 반지를 빼야 된다. 혹은 사우론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반지를 빼라 이 바보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한국어로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냥 프로도의 또 다른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원작을 읽어보면 영어로 읽어보니까 이제 그 하는 대사나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개의 탑에서의 대사 때문에 그것이 간달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간달프의 도움으로 프로도는 절대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로 반지를 빼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계속 반지를 끼고 있어도 될 만한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반지를 뺀 것이죠. 한편 원정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원정대의 멤버들은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로미르가 돌아왔어요. 그 캠프 사이트로. 그리고 프로도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이제 호빗들이 이렇게 프로도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먼저 나가버리고 김리와 레골라스도 그 뒤를 따라갔죠. 그래서 아라고르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건 나중에 풀어도 되는 일이니까
보로미르에게는 이제 메리와 피핀을 따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아라고른 자신은 예, 샘을 따라갔습니다. 자, 레골라스의 활 볼까요? 갈라드림의 활이라고 나와 있죠. 예, 원작에서도 레골라스는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활과 그다음에 화살통도 하나 새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는 아쉽게도 삭제가 되었던 그 안두인 강에서의 전투 장면에서 이제 날개 달린 나주굴들이 이렇게 나주굴 하나가 그 용같이 생긴 펠비스트 있죠? 그것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레골라스가 저 화살 한 방으로 그 짐승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좀 멋있는 장면이었죠. 원작에서만 나온 장면이 있지만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톨킨 교수의 이제 모호한 이제 인물 묘사 때문에, 인물의 외향 모습 때문에 레골라스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인지 아니면 금발인지에 대한 그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그 묘사가 바로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펠비스트가 화살 쏘기 위해 딱 했을 때 그때가 한밤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레골라스의 검은 머리라고 있는데 그게 레골라스의 머리카락이 검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밤이라서 검게 보이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플랫폼 게임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넘어져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맘대로 잘 안되네요. 잡았습니다. 이제 레고 게임은 이렇게 계속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투도 재밌긴 한데 이제 전투는 아무래도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즐을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게임 메카닉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요. 이렇게 밀어주고요.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김리알 레골라스가 처음에는 아라고른과 같이 활동을 하지 않죠. 아몬헨에서도 미리 먼저 나갔으니까요. 이렇게 조심하고 불어주고요. 저기 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를 아이고 저거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올라왔네요. 이렇게 가고요. 아무튼 이제 샘과 함께 아라고른은 프로도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라고른이 너무 빠르니까 샘이 잠깐 쉬면서 몸이 안 되면 머리로 생각하자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결과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본 결과 프로도가 자기 혼자 모르도르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그래서 원래 원정대의 캠프가 있던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모르도르로 떠나는 것이 되었죠. 한편 아라고르는 끝까지 아몬헨의 저 망루까지 올라가서 이제 프로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죠. 방금 저렇게 어두운 곳이 있었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도가 갈라드리엘의 유리병을 들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돌아서서 저 파란 레고를 먹어주고요. 그래서 원작과는 다르게
프로도는 다른 원정대와 어떤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라고른이 드디어 활약을 할 시간인데요. 아마 아라고른의 이 고유한 능력은 처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이 지역을 초토화를 시키고 레고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고요. 저는 반지원정대가 영화가 정말 좋은 이유가 그 대부분이 자연광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을 여행하는 거라서 뉴질랜드의 이 놀라운 경이로운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아라고르는 순찰자답게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지니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파헤칠 수가 있죠. 즉, 이 장면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아라고른의 영웅다움을 보여준 이 장면, 원정대 프로도가 모르도르로 떠날 것을 결심하는 이 장면은 사실 원작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라고른과의 이런 헤어짐은 없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몬 헨에서의 전투도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루카이가 습격하는 이 장면 있죠? 원작에서는 크게 따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고른은 프로도를 찾고 있었고 이제 곤도르의 뿔나팔이 들리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제 보로미르를 도우러 갔을 때는 이미 게임 끝 상황이 오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아몬헨의 전투에서는 아라고르는 아무런 활약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네, 레골라스와 김리는 이렇게 그 챕터의 그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굉장히 격렬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둘이서만 따로요. 네, 레골라스는 화살을 다 써버릴 정도로 큰 전투가 있었던 듯 합니다. 저 은색으로 빛나는 기둥은 나중에 폭탄을 가지고 와야지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레골라스가 화살을 쏴주고요. 혹시 여러분 그 반지제왕 두 개의 탑 영화 개봉과 맞춰서 출시되었던 반지제왕 두 개의 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할까, 상당히 그래픽이 조금 안 좋았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레벨이 둘 중 하나의 레벨이 이 아몬헨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루카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이동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아라고른으로 방패까지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우루카이와 열심히 싸우고 있죠. 이제 우루카이 스턴트맨들은 모두 이렇게 우루카이 피부 있죠? 그게 다 이제 특수 분장이에요. 이 피부 위에 칠한 게 아니라 다 어떤 옷 같은 걸 입었다고 하면 돼요. 근육 슈트 같은 걸 입어서. 그래서 굉장히 더워가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로미르가 메리와 피핀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제 역시 아몬헨에서는 곤도르의 뿔나팔을 불어줘야죠. 네, 곤도르의 뿔나팔. 이 뿔나팔이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룬 있죠? 그 동부인들이 사는 룬. 그 근방에 이제 커다란 야생 소 같은 게 있어요. 그 소의 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섭정 가문의 가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보로미르한테까지 전해진 것이죠. 이제 뿔나팔의 이 전설에 따르면은 곤도르 경계 안에서 이제 뿔나팔을 불면은 반드시 도움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곤도르의 경계가 아닙니다. 곤도르 경계 바로 직전에서
뿔나팔을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너무 늦게 찾아왔죠. 하지만 한 번 더 불도록 하겠습니다. 뿔나팔로 이렇게 왜냐하면 다시 칼을 장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보로미르가 다시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보로미르가 쓰러져 있는 장면만 보여지는데요. 아라곤이 도착했을 때 근처에 시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루카이 시체가 말이죠. 우루카이 시체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이제 우루카이 오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던 오르크들의 우루카이들을 엄청나게 이제 쓰러뜨린 것입니다. 러츠가 이번에는 빗자루를 이렇게 이제 저 러츠는 우루크아이들의 대장 러츠는 이제 영화만의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죽어버렸네요. 하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러츠는 또 죽었네요. 이제 화살을 맞아서 그런지 지금 최대 체력이 2개밖에 안 돼요. 즉 2대 맞으면 죽는 거라서. 메리가 활약을 해줘야죠. 아무튼 저 러츠는 영화 오리지널의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는 이제 저 우루카이들을 이끄는 대장은 우글룩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아몬에는 습격한 것은 단지 이 사루만의 우루카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라뚜르에서 보낸 모르도르에서 보낸 오크들도 있고 모리아에서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고블린들도 모리아 오크들도 있었죠. 즉 악의 연합군이라고 할까요? 악의 세력의 연합군이 원정대를 습격했습니다. 바나나를 맞아버렸어요. 보로미르 영화에서는 화살을 3대 맞았지만 원작에서는 화살이 3대뿐만이 아니라 많이 맞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닭을 이렇게 화살로 알을 낳았죠. 저 닭을 화살로 쓰고 그 닭이 계란을 낳아버리는 요 장면은 원래는 그 람보의 패러디 영화 있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재밌는 람보의 패러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영화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거를 레고 게임에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지금 보로미르가 바나나에 맞아서 너무너무 느립니다. 이거 저기 왼쪽 상단에 하트가 하나인 거 보이시죠? 한 대 맞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가서 러츠를 이렇게 때려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스테이션 2개의 탑 게임에서 러츠의 공략법은 러츠가 언덕 위에서 화살을 계속 쐈었는데 그때 저희도 화살로 계속 공격을 해주고 활 공격으로 계속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러츠가 화가 나서 원거리로 바꾸면 석상 뒤에 숨어 있다가 석상에 러츠의 검이 꽂히면 그때 러츠를 막 때려주면 됩니다. 플레이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플레이했으면 벌써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때려주고요. 이 막판 전투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반지 원정대의 하이라이트 최종 보스인데 말이죠. 좋아하다가 이렇게 확 쓰러졌네요. 이 보로미르와 아라고른의 죽음이 보로미르의 죽음과 아라고른의 작별이 정말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찍는 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보로미르 즉 쇼빈의 장면을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감정선을 이어가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촬영을 잠깐 휴식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고 모르텐슨 장면을 찍었습니다. 즉 션비는 이제 사망전대 배우답게 죽고 나서 밥을 먹고 또다시 죽은 것이죠. 사실 이 보로미르의 죽음 장면 자체는 두 개의 탑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원래 이제 반지 원정대 원작은 프로도가 샘과 함께 이제 모르도르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요. 이제 두 개의 탑이 이제 3권과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탑 3권은 이제 아라고른 일행의 이야기인데요. 아라고른 일행의 이야기는 보로미르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개의 탑 첫 번째 챕터 이름이 Departure of 보로미르. 그러니까 보로미르가 떠난다. 보로미르의 이별, 작별 이런 뜻인데 제가 가진 이 소설은 보로미르의 죽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목부터가 스포일러였습니다. 내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그때는 접하지 않았을 때니까 영화를 봤을 때 반지 원정대가 으쌰으쌰해서 모험을 떠나서 이 임무를 완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원정대가 붕괴되면서 끝이 나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여정이 어떻게 될지 두 프로도와 샘의 여정은 어떻게 될지 이제 아라고르는 오크들을 무사히 추적해서 메리와 피핀을 구해낼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긴 했었죠. 이렇게 원작에서는 이제 보로미르를 향한 애도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해는 되지만 영화에서 삭제된 것 중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여러 시와 노래들입니다. 몇 개는 시는 이제 포트리 시는 이제 포함이 된 것도 있는데 이제 많이 잘렸죠. 사실 톨킨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었는데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도와 샘이 모르도르로 향해야 되는데 벌써 검은 문이 보이죠. 사실 에민무엘과 죽음의 늪을 지나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맵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 에도라스 근처에만 가도 이제 미나스트리스가 보일걸요. 미나스트리스가 워낙 커서. 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고 반지 원정대가 끝이 났습니다. 반지 원정대가 끝났는데도 겨우 11.4%밖에 클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개의 탑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프로도와 샘의 여정을 에민무일에서의 여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지의 제왕 플레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다시 레고 반지의 제왕 이번에는 두 개의 탑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